다양한 업종의 대표님들과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사업은 처음이라의 진행을 맡은 남도일피입니다. 자, 오늘은 통신비 킬러 통신비 절감연구소의 백종호 사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통신비 절감연구소의 백종호 소장입니다.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제가 사정 부탁을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굉장히 또 핫한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이는 유심 정보 유출 정황이 공개된 이후 가입자 이탈이 본격화된 것으로 SK텔레콤 지점 곳곳엔 오늘도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유심이 부족해 어제 허탕치고 돌아갔다가 이틀째 같은 매장을 찾은 가입자도 적지 않습니다. 유심칩 해킹 네. 사건 좀 어떻게 된 건지 쉽게 이 사건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안국역에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라는 곳에 가서 네네. 제가 2시간 강의를 하고 어르신들이 수업 마치고 이번 해킹 사건에 대한 질문도 많으셨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걱정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은 또 조치도 직접 좀 해드리고 왔습니다. 알뜰폰이라고 보통 부르는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는 통신사가 몇 개나 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우리나라에 45개나 있습니다. SK의 망을 썼는 그 알뜰폰 이용자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도 이번 해킹에 해당. 당연히요. 예. 알뜰폰 통신사는 LG U+ 망을 빌려서 서비스하는 곳이 가장 현재는 많고요. SK텔레콤 망을 이용하는 데는 아마 10군데 회사가 안 될 겁니다. 반대로 이제 SK텔레콤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예전에 011 네네네. 네. 네. 가장 먼저 우리나라의 셀룰러 서비스를 시작했던 회사이고 전체 국민 중에 뭐 거의 2명 중에 1명은 SK텔레콤 가입자라고 봐도 되죠. 근데 이번 해킹 사건은 가입자 정보가 들어가는 유심 카드가 있습니다. 네네. 지금 제 핸드폰에 있는 유심을 빼서 PD님 폰에 꽂으면 지금까지 저한테 오던 전화와 문자가 바로 그쪽으로 옮겨갑니다. 요 유심 카드 정보가 저장돼 있는 HSS라고 부르는 그 서버의 정보가 상당 부분 외부로 유출이 된 걸로 현재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고 그 전에도 통신회사들의 어떤 이런 해킹 사건은 있었습니다. 그래요? LG U+에서도 가입자 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었고요. 금융권에서도 실제 그런 일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일이 유출된 가입자 정보가 많은 것도 있지만 네. 심각하게 생각이 되는 이유는 탈취한 그 정보를 가지고 유심 카드를 복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간편 인증을 통해서 사이트에 가입을 할 수 있고 인터넷 은행 계좌도 만들 수 있고 그러네요. 대출도 일으킬 수 있고 심지어 정보24도 패스로 물론입니다. 등본이랑 초본 같은 것들을 뽑잖아요, 저희가. 자, 그럼 지금 이렇게 심각하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막 손발 동동 구르고 있을 시청자분들한테 SK 이용자다 또는 알뜰폰 통신망이 SK다 네. 확인하는 방법과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스마트폰의 상단 왼쪽 위에 보면 내가 이용하고 있는 통신사의 이름이 기본적으로는 떠 있고요. 모든 이동통신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분들이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고 발신을 하면 누구든지 내가 이용하는 통신사의 고객센터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뜰폰도 이렇게 뜬다는 거죠? LG면 LG, SK. 당연히요. 예. SK텔레콤 망을 쓰고 있으면 SKT라고 거기에 뜨죠. 가장 근본적인 조치 방법.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그 유심을 교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SK텔레콤에서 처음에는 유심 보호 서비스만 가입을 해도 된다고 했다가 비용에 대한 지원도 안 해준다고 했다가 지금은 SK 대리점을 통해서 또는 여러 창구를 통해서 그 유심카드 비용을 안 받고 원하시는 분들은 다 교체를 해드리겠다 무상으로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해킹된 가입자는 2,300만인데 매장의 유통망에 있는 게 겨우 한 10만 장? 지금 다음 달까지 빨리 확보한다고 하는 게 100만 장? 안 되네요. 예, 그렇죠. 댓글 여론이 심상치가 않아요. 아니, 지네들이 다 잘못해가지고 우리 그것도 팠는데 아니, 우편으로 배송을 보내줘야지 왜 우리가 가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LG U+는 가입자 정보 유출됐을 때 택배로 다 유심 보내주면서 처리했었습니다. LG U+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고 조치도 좀 빠르게 됐었고 복제 가능성의 그런 문제는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은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유심 카드를 교체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언제 그 유심 카드가 확보가 돼서
내가 바꿀 수 있을지 사실 지금 많이 일정이 요원한 상태입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는 내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그 유심을 복제를 했다 쳐요. 다른 핸드폰에 꽂아가지고 나쁜 목적의 뭔가를 하려고 했다. 그 유심이 복제가 돼서 다른 폰에 끼워지면 이걸 차단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내 것도 못 쓰게 되나요? 그러면? 아닙니다. 복제가 된 곳, 맞습니다. 추후에 하는 곳. 예. 다른 영상들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안 좋은 경우 복제를 했어. 일종의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방법으로 이 폰을 재부팅을 하게 만들었을 때 방법이 없는 건가요? 요게 죽는 순간 이게 붙어버리면 이게 본폰인 것처럼 그렇죠. 되는 거네요. 네. 역시 남 PD님 이해가 빨라요. 예. 감사합니다. 평소에도 그런 디지털 범죄에 노출이 되거나 피해를 네네. 보면 안 되겠지만 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내가 안심이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사용하던 기기와 번호 그대로 안타깝지만 통신사를 이동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KT하고 LG 같은 경우는 좀 호재일 수. 어제 하루 동안 통신사를 갈아탄 가입자가 적지 않습니다. 다른 통신사는 그런 분들을 모셔가기 위해서 SK텔레콤은 스마트폰 구입 비용의 일부를 또 지원하는 그런 식의 또 그럼 대표님께서도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 사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기존에 이제 저한테도 상담을 하고 스마트폰 구입하시거나 최근에도 알뜰폰 하셨던 많은 분들이 있는데 문자를 보내거나 안내를 하는 게 약간 영업적인 그런 활동으로 네네. 비춰질까봐 살짝 지금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 하셔야죠. 하셔야죠. 네. 뭐 이왕 또 이렇게 질문을 주셨으니 알뜰폰 요금제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통신사의 망을 그대로 빌려왔기 때문에 통화 품질은 똑같거든요. 내 통신 요금도 얼마 정도 부담하고 있는 건지 적당한 요금제를 쓰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도 있고 어제도 영업용으로 직원들이 갖고 나가는 번호들이 네. 회사 명의로 개통이 돼 있는데 데이터 쓰는 요금제가 얼마냐 그러길래 16,000원이면 통화 문자 데이터가 무제한입니다. 그래도 예? 그러시더라고요. 데이터도 무제한이에요? 데이터도? 정확히는 통화하고 문자는 무제한이고요. 네. 데이터를 유튜브도 볼 수 있는 빠른 속도 데이터를 7기가를 주고 네네. 그걸 다 쓰면 속도를 좀 제한해서 무제한인 요금제가 16,200원. 그 정도면 뭐 내비 정도는 볼 수 있는 정도인가요? 충분히 통화나 문자나 데이터나 속도가 좀 느릴 수는 있어도 요금이 절대 더 나올 일은 없습니다. 고객들하고 그냥 뭐 카카오톡으로 소통을 한다거나 카카오톡 정도는 느려져도 할 수 있나요? 충분히요. 우리 유튜브 프리미엄이 한 달에 얼마죠? 18,000원인가 많이 올라갔죠. 하지 않나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지금 한 15,000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KT나 LGU 플러스에 유튜브 프리미엄을 부가 서비스로 무료로 제공하는 요금제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근데 나는 어차피 데이터를 좀 많이 쓰기 때문에 네. 무제한 요금제를 써야 된다 네. 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 요금 내고 유튜브 프리미엄을 요금을 또 내는 것보다 이거를 유튜브 프리미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네. 요금제를 이용을 하면서 인터넷을 같이 써서 할인받고 네. 가족들 같이 써서 할인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그 요금제를 저렴하게 쓰면 훨씬 그게 가성비 좋은 겁니다. 알뜰폰보다는 피디님은 외부에서도 통신 그 와이파이가 없는 곳에서도 네. 예, 좀 이렇게 자주 통신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업무상 그런 필요가 있어서 네네. 그거 가지고도 데이터 요금제를 따로 개통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제가 봤던 많은 분들 네. 예, 중에는 보험 쪽에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주로 태블릿 PC에서 청약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분들은 요즘에 워낙 카페든지 어디든지 와이파이가 많잖아요. 내가 데이터를 많이 안 쓴다 네.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스마트폰의 요금제를 데이터 무제한으로 해놓고 필요할 때 핫스팟으로 연결해서 쓰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많이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집에 인터넷은 KT, 아빠는 SK, 엄마는 LG 이렇게 쓰는 분도 좀 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주로 인터넷 결합, 가족 결합 여러 가지 형태로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지를 제가 1,000원 단위까지 찾아서 해드리는 게 제가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네네. 네, 그 더보기란에 보시면요, 또 우리 그 소장님 번호가 올라갈 거예요. 그쪽으로 문의를 좀 해주시면 되고, 오늘 이 시간을 또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또 우리 소장님께서 댓글도 달아주신다고 하시니까 네,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